네, 요즘 들어 증시에서는 각종 사기와 불법 거래, 금융사고, 가짜뉴스, 각종 분할 등 그야말로 불편한 용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시가 질적으로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앞으로 2주 동안 원화 기준 약 최소 200조 원 이상의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라는 경고까지 나오면서 투자자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기대했던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화면으로도 함께 생중계 영상을 바라보고 계신데 서학개미들이 특히 많이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배터리데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지금 이거 막 발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지금까지의 그 장중 흐름 보면 역시 그 테슬라의 주가, 이 꿈의 또 이상의 주가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그래서 기업 매출이라든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그 꿈과 이상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지금 아마 가장 그 관심이 될 것으로 또 시청자분들도 그 점을 그 주목해서 보실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장중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꿈과 이상의 상징어는 역시 나는 내놓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장중에 5% 떨어졌죠. 시간에서 좀 반등하긴 했지만 기대만큼 화끈하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학개미들 우리나라의 이렇게 테슬라가 서학개미들의 주주 비중으로 볼 땐 10대 주주에 해당되는데요. 그만큼 해외 종목 투자에서 미국 주식 그중에 아마존과 함께 사실 테슬라 주식을 많이 됐는데요. 고민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국경제TV가 발빠르게 전해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걸 좀 염두에 둬서 국내 증시라든가 이런 것도 어제 주가가 낙폭이 큰 만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증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트 장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그동안 하락되어 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반갑긴 하죠. 근데 이것을 특별히 재료가 좀 이렇게 그동안 짓눌렸던 재료가 개선됐느냐 하는 이 측면을 좀 보셔야지 반등 자체의 의미를 둘 수 있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반등의 의미 이상으로는 부각하기 어렵다. 네. 우리가 아까 서상현 팀장께서도 차트가 주가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차트상으로 볼 때는 저가 매수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구간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3대 악재가 크게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로빈 후드라든가 개인 투자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심리상으로는 낙관적입니다 하는 이쪽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주가가 그런 낙관적 분위기 속에 주가가 이렇게 차트상으로 매력적 구간이 되다 보니까 반반 매수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안전자산 시장으로 같이 한번 봐야 되거든요.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로 달러 인덱스가 93레벨대에서 소폭 상승했는데요. 이거는 미국 경제 의미를 두면 안 된다. 지금 영국이 로베타서 유럽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봉쇄에 속속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름에 따라서 유럽 경기 불안, 유로화 약세,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58%. 그래서 달러가 반사적으로 반등한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1158원대에 내려갔을 때 단기적으로는 반등한다. 근데 추세적으로는 떨어진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 이렇게 소폭 반등했죠. 그런 모습도 오늘도 전개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체리 피킹 자원에서 달러를 이게 1160원대에 체리 피킹 하시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경영 계획과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체리 피킹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학개미들이 단타에 치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주식이라든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저가 매수를 위해서 달러 투기적 속성과 관계없이 달러를 매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미국 증시의 반등 이상의 의미를 두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높아졌느냐, 위험자산 심리가 높아졌느냐, 안전자산 심리가 떨어졌느냐 하는 요걸 좀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 데는 유로 약세 때문에 그렇다. 반사적 측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금값 떨어졌죠. 네. 금값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수급상으로 보면 미국의 국채 시장이 회계년도 앞두고 10월 1일부터 회계년 앞두고 수급상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가장 좋은 때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국채에 대한 매입 수요가 조금 증가하면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이렇게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는 이 국면에서 국채 시장은 그렇게 의미가 크게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안정자산에 해당되는 달러는 유로 약세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금값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가 위험자산 이렇게 선호 증대가 다시 돼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시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들어봤고요. 요즘 들어서 증시에서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기, 불법 금융거래, 가짜뉴스, 자사주 매각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섬뜩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네. 어제는 국내 증시에서 신풍제약의 자사주 매각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느닷없이 이렇게 주주와 관계없이 이렇게 자사주를 매각하면 이게 주주민주주의 시대에 이렇게 현 시대에서 사실 이게 공정한 틀이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 서로 얘기를 나눠왔습니다는 주주를 배반하는 이런 행위들이 또 주주의 배반보다는 주주의 이익과 결부되지 않는 이런 행위들이 좀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한번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기술주가 좀 올라가고 3대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는 관계를 희석되긴 했습니다는 월가에서 장 초반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이 아마 나눅스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는 이 사기 관련된 보고서, 소위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자들이 특정한 기업을 펄이든가 이런 상황에 주가 이상으로 올라가는 주식에 대해서 미리 공매도 치고 사기 보고서 이런 쪽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대박이 나는 이런 쪽의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다시 니콜라의 니콜라로 이렇게 대박을 친 힌덴버그의 모방 사건이 나섰죠. 그게 바로 머디워터스가 이 머디워터스를 한번 일전에도 중국의 루이싱 커피, 그렇죠. 중국판 스타벅스라는 루이싱 커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결과적으로 상장 폐지가 됐던 네.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익을 나눴던 요게 이제 머디 워터스인데요. 나녹스를 공격했습니다. 나녹스를 공격해서 이게 SC가 지금의 꿈이라든가 이런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상당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 하는 이런 쪽이 결과적으로 보면 테슬라라든가 그다음에 니콜라라든가 지금 이번에 공격됐던 라노스라든가 이런 주가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쪽의 모습이 이제 물론 판결이 좀 나중에 나와봐야겠습니다는 그런 분위기대로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 아마 우리나라의 테슬라라든가 니콜라는 이제 하나그룹과 관련돼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나녹스는 SK와 관련돼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런 측의 미국의 이렇게 SEC의 분위기를 좀 한번 또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객관적인 수익이라든가 매출의 기업이 이렇게 꿈과 이상 이런 것을 좀 SEC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지 미국 산업을 좀 도모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직 판결은 안 났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사건에 걸렸던 주가들이 좀 비교적 이렇게 그나마 견디게 되는 경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불법 금융 거래죠.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어제 국내 주가가 떨어졌던 큰 요인 중에 하나도 있었죠. 그래서 대형 글로벌 금융사들이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300조 원 정도 네. 이런 불법 거래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는 이것도 최근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한번 고민할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으면 배신행위다. 미국에서는 배신행위다 그랬습니다. 주주들이 회사의 주식을 사주는 이유가 뭐냐 하는 각도거든요. 그래서 서로 공생적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주주를 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는 주주들과 얼만큼 협의해서 주주의 이익을 고려했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는 기업이 주식을 발행한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주식 분할, 액면 분할, 기업 분할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LG화학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항의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는 그런 쪽이 증시 분위기를 좀 상당 부분 이렇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못 믿겠다 하는 이런 입장. 니네 회사 믿고 내가 투자했는데 어려운 돈을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행위들이 나오느냐 하는 이 분위기가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의 주식 분할 이런 데가 미국의 기술주가 흔들렸던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당사되는. 그리고 애플도 그렇고 쿡이라든가 그다음에 신풍제약도 어제 자사주 매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주들의 공분 어제 아마 신풍제약의 주식을 갖고 처분하지 못했던 느닷없이 자사주 매각해서 주가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믿고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아마 공분을 이렇게 되는 시각이 언론에서 비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지금 증시에서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 그리고 세계 증시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기 사건이라든가 불법 금융 거래든가 또 주주를 외면하는 배신 행위들 이런 것이 지금 증시의 질적인 측면을 많이 흐트러뜨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기라든지 불법 거래 또 배신 행위 등이 판치면 아무래도 가장 우려되는 것이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실제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점이 이제 아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할 부분입니다. 네. 이런 사기라든가 이게 판정이라든가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불법 거래 실체가 드러나고 배신 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 주주들이 떠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투자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는 금융사고로 연결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점에 있어서는 가뜩이나 국내 이렇게 보면 금융사고가 많은 상태에서 네. 이 점 또한 아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우려하는 사항이 아닌데요. 우려하는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주식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시 규제 논의가 좀 많이 되는 상태거든요. 지금까지는 코로나 사태라든가 길게 보면 금융위기에 경기를 회복시키겠다 해서 돈을 그냥 무제한 풀고 있었습니다는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거품이라든가 그 틈을 이용해서 각종 사기 보고서라든가 불법 금융 거래든가 배신 행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 사기 사건이 나올 수 있는 사고가 저지를 수 있는 이런 많은 투자 행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것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목적으로 기피 대상 투자도 많이 해왔죠. 가장 한 게 페드가 담보를 이용했어요. 담보 근거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는 잘 가려다가 코로나 사태에서 정급 펀드로 하는 것은 무제한 이렇게 공개시장 조작적 양적화된 조작 대상의 대상이 되겠다. 그런데 이걸 담보로 해서 정급 펀드는 뭐냐? 부실될 가능성이 없다. 파산될 가능성이 없다. 근데 정급 펀드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식 채권을 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급 펀드 같은 쓰레기 채권에 지금 투자 자금이 의외로 많이 물려져 있습니다. 페드의 의혹과 달리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페드가 담보를 했으니까 자 정급 펀드 이렇게 부도될 가능성이 적다. 근데 정급 펀드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 어디다 돈 넣어라 하는 트래핑 차원에서 여기 또 상당 부분 된다. 그리고 디폴트 채권을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가죠. 아르헨티나라든가 북한, 심지어는 북한 채권 같은 디폴트 채권도 체리피킹 차원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BW 같은 소위 투자 부적격 상태의 회사들이 발행하는 BW 같은 이런 데에도 굉장히 뜨겁게 소화되는 측면인데요. 기업의 가치가 받쳐주느냐 안 받쳐주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이 또한 메자니 펀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지금 라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메자니 펀드 같은 것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는 나쁜 회사의 메자니 펀드를 하다 보니까 저 라임 사태가 이렇게 터지게 된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이렇게 자금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측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실기업과 채권 거래에서 세컨더리 채권 시장이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프라이머리 채권 시장은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세컨더리 마켓에 자금이 많이 들어간 상태거든요. 비단 주식과 그다음에 채권만이냐?
대출을 해준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은행도 보면 세계적으로 저금리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많이 낮아지죠. 그렇죠. 수익성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명동 사채시장 같은 이런 데 자금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내 금융사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고의자를 목적으로 각종 범죄단체, 이게 불법금융 거래가 해당의 일환이거든요. 불법 범죄단체 이런 쪽으로 해서 대출이 급증하는 모습이 지금 세계 은행이라 하는 이런 쪽의 불법 거래, 물론 미국에서 밝혀지는 불법 거래는 도쿄올림픽이라든가 뭔가 다른 실체들이 있긴 합니다는 이런 쪽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위 그 주목세계라는 블랙마켓, 암시장이죠. 암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쪽의 모습이 나오는 상태에서 최근의 증시의 어려운 점과 함께 이것이 사고로 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들이 사실 주식시장에 최근에 이런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런 위험성이 부각되는 것이 최근의 금융시장의 향후에 그 이렇게 재테크 관련해서 주목할 변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이번 분기 말까지 기술주 매물 폭탄을 주의하라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JP 모건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네. 글로벌 이렇게 사실 그 투자은행들이 최소한 이번 분기 9월 말기까지는 이렇게 매물 조정, 매물 폭탄까지라는 표현을 써서 네. 사실 이런 그 보고서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증시의 질적 구조에서 뭐 사기 보고서 이런 쪽이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그 매물 폭탄 얘기도 사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매물 폭탄은 JP 모건과 같은 이런 데서 썼기 때문에 제가 쓰는 겁니다. 시청자분한테 괜히 이것을 강조하고 유튜브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관계없이 사실 공정하게 한국경제TV 방송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매물 폭탄이라는 거는 그대로 JP모건이라는 쓴 것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보통 분기말 전에 마지막 그 달에 있어서는 다음 분기에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올해 6월 말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2분기 경제 지표가 발표해서 안 좋은 지표가 발표되면 주가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7월 이기설 이런 것도 나더라고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의무 비율대로 주식의 편입 비율은 높아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거꾸로 지난 그 7월 달, 8월 달, 지금 9월 달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주가가 지금까지 한 9% 이상 상승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주식 편입 비율이 높아진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4분기에는 주식 비중을 낮춰야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야 당신 무슨 얘기냐? 글로벌 그 연기금 펀드들 이런 것이 수익이 좋은가 하면 좋은 게 아니냐 하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글로벌 연기금들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이든가 이런 것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의 비중이 적정 수준으로 50%를 초월한 점을 감안해 볼 때 4분기를 앞두고 4분기 앞두고 뭐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죠. 네. 이렇게 이 정도 앞두고 사실 그 포트폴리오 재정전에서 매물을 출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데서 매물 폭탄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행동주 헤지 펀드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공매도를 칠까 하는 측면에서는 주식의 질적인 측면을 악화시킬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것을 좀 감안하고 그다음에 꿈과 이상과 같은 실제로 기업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매출 측면에서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 틈을 파고들어서 행동주의 공매도 개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월가에서는 각종 사기 보고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도 그런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매물이 나오길래 이 JP모건 쪽에서 매물 폭탄이라는 표현을 쓴지 궁금해지는데요. 실제로 뭐 의외로 출회 물량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죠. 네, JP모건의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해서 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연기금들이 안정성을 생각해서 주식을 4분기를 앞두고 이렇게 적정수를 10%를 초과한 부분을 조정한다면 대체로 한 10% 정도 매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매물의 그 금액수를 보면 미국의 캠퍼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 1,700억 달러, 일본의 연기금에서 한 220억 달러, 그리고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라든가 이런 데서 한 150억 달러 해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한 2천억 달러 정도. 근데 지금 미국의 그 매물이 자연스럽게 고부담에서 매물이 출회되는 가운데 기관이 매물이 이렇게 되면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 보면 단기간에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매물이 나온다면 증시의 충격이 의외로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요건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버티는 데 있어서는 어제 말씀 질적인 측은 악화되고 대형 악재지만 동학 개미의 미국판 동학 개미는 로빈후드가 바치는 미국의 증시 에너지는 이렇게 비교적 괜찮습니다 하는 쪽에 평가를 내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그 국제시장에서 보면 국내도 원달러 환율 움직이 국내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자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는 미국도 지금 달러 약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는 것은 자 캐리 자금의 이전황상 보면 그게 자금의 이탈료 증시에서 매도 물량의 요인이 있는데 자 그동안 해외의 자금들은 한국의 해외 투자 자금을 비롯해서 자 이 자금들은 뭐냐 지금 이제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테슬라의 3대륙 이게 더 관심 있을 거고 제 얘기보다는 더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그죠, 김 지금 PD께서 그냥 테슬라 세게 얘기하는 되니까. 것도 이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네. 증시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이렇게 들으시는 중에 제 얘기보다는 이 속보 얘기를 더 이렇게 치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렇게 월가에서도 미 달러 약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유로화 약세에 따라서 사실 달러가 반세 측면에서 강세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는 지금은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세를 된다면 미국의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지금 주가에서 지금 월가에서 저가 매수냐 아니면 본격 조정이냐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차트 장세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로빈후드가 아직까진 증시가 가지 않겠느냐 낙관자 심리가 악재 속에 있는 가운데 자 지금까지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상 차트 분석상에선 저가 매수하기 엔 매력적인 이렇게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아마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다 하는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언급해주신 저가 매수냐 본격 조정이냐 이 두 가지 여부를 놓고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과 달러 요인에 대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달러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펀더멘탈 측면, 그 다음에 마스적인 측면, 바이든과 같은 대선의 결과 이 여부에 볼 때는 추세적으로는 달러 약세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 현재 분위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쪽의 내용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의 순서를 위해서 그냥 고스란히 자막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절상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 쪽으로 정리해서 이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종목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고민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저희를 위한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네, 고민 많으시죠? 지금 상태에서 보면 지금까지 주가 상승에 따라서 기대 심리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증시의 질적인 측면에서 사실 여부를 따라서 용어상의 사기라든가 불법 금융거래든가 배신이라든가 탈루라든가 탈세라든가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이 측면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많은 사람들은 전환점이다. 근데 뭐든지 전환점이 가장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주가가 완전히 3월 중순처럼 떨어지면 사면 되는 거고요. 네.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아주 모든 사람이 공감이 있을 만큼 이렇게 고평가되면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주식에선 7분 응선에 팔아라 하는 얘기가 이렇게 높은 가격일 땐 팔고 싶어도 모두가 고평가라면 누가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7분 응선에 팔아라. 그게 아마 시점이 7월 말 정도 이전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는 3월 중순에 그 어느 이렇게 사람보다도 3월 중순서부터 주가를 올라간다. 일부에서는 주가가 1000포인트 밑으로 간다 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사실 주가가 올라간다. 그렇게 올라갔고요. 그렇지만 7월 이렇게 말서부터는 이렇게 지금 이제 차익 실현 욕심을 좀 버리시고 차익 실현해달라 하는데요. 지금 차익 실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서학개미들은 단타에 치중하시는 분 그렇잖아요. 저는 그 용어도 있는데요. 저는 것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5만 원만 나오면 판다 그러면요. 네. 그게 무슨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오치기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미국 주식에 차익을 실현해 오신 분 현금을 네. 보유하고 있죠. 현금을 보고 있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 나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다음 달 단타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향후 10월 달
이럴 때까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금을 차익실에서 보유해 주는 사람은 지금의 주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 체리피킹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3분기에 경제 성장률과 기업들의 실적이 다음 달에 발표되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발표되는데요. 지금의 예상 나오는 보면 3분기의 성장률 얼마큼 나올까? 자, 오늘 바클레이스도 냈습니다는 2분기의 코로나 충격이 예상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부의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문제, 루비니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상 최대 대공보다 어렵다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자, 코로나 문제, 셧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붙이면 되거든요. 네. 붙이면 되거든요. 경기가 왜 빨리 회복될 수가 있다. 그래서 2분기에 저점 얘기를 많이 하고 주가도 실제로 그런 게 대해서 미리 앞서서 이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면 3분기에 미국의 성장률이 10월 말에 대선 직전에 발표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기대하느냐 하면 자,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1.7%인가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율이거든요. 네. 그러면 전분기가 2분기가 고꾸라졌으니까 2분기의 성장률은 대체로 플러스 30% 이상 날 겁니다. 일단 이럴 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러스 30% 나와 근데 그게 실제로 개선되지 않는 건데요. 네. 대선 직전이 얼마나 떨어지기 좋습니까? 플러스 30% 이렇게 하면 아마 플러스 30%라면 사상 최고의 성장률입니다. 이렇게 떠들 겁니다. 직관적으로 보기엔 그렇게 딱 그렇습니다. 들어오죠. 전분기 연율이니까 자, 전분기 대비해서 베이스 이펙트죠. 많이 네.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분기별 분기 대비라면 조금인데 그 에스테리코 4승을 때려버리거든요. 분기니까. 그러니까 2가 에스테리코 4승을 때려보니까 8%죠. 네. 8%죠. 8% 에스테리코 4 때리면 30% 이상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돼. 이런 게 심리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우리 지금 조금 전에도 테슬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는 테슬라가 실적이 좀 괜찮을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2분기 2에서 자, 수치는 낮지만 예상치는 낮지만 실적치가 그보다 더 많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3분기 기업들의 실적도 되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자, 지금 증시의 질적인 측면 나쁘긴 하지만 사실 사기라든가 불법 거래든가 하지만 이미 차익실에서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그럼 이제 중장기는 어떠냐? 중장기는 지금 미국 주식을 중장기는 낮춰나가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리밸런싱은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은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의 단기적으로 이렇게 체리피킹할 수 있는 기회도 주니까 너무 급격한 조정하는 하드랜딩 할 필요는 없고 소프트 랜딩으로 중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을 비중을 낮춰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될 일은 미국의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베이스 이펙 때문에 지금 분모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 미국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똑같은 상승폭이라 하더라도 자, 3월 중순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엄청 떨어진다. 네. 그러면 유망 지역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에서 이런 매물 폭탄으로 자금이 이탈하게 된다면 어떤 국가로 그 자금이 흘러갈지도 궁금해지는데 한국 쪽에서도 사실 매물 폭탄 경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대목이 이제 관심이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네.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미국 증시에서 만약에 이런 매물 폭탄에서 자금이 빠져나온다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이 증강의 세계가 한몫을 볼 때 가장 관심사롭게 될 거로 보이는데요. 같은 선진국 내에서는 갈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국이 무슨 뭐 불법 거래든 뭐든 간에 그래도 미국 증시 괜찮다. 그러면 이제 신흥국이 돼야 되는데요. 네. 자, 종전가다는 것은 신흥국에서 믿을 수 있는 신흥국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중국과 한국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원달 환율 환차익 외국 자본 들어오다 최근에 보면 자, 이게 이 기회를 한국이 좀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제도상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자막을 뒤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간단히 줄이는 겁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역 선진국과 함께 세계적 자금 흐름으로 올 때는 이 자금들 세계적 흐름에 미국에서 경험할 때 이탈될 수 있는 자금들을 좀 빠져나오는 자금들을 우리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제도 여건을 보면 다음 제목 다음 그 CG를 좀 화면, 보여주시기 네. 바랍니다. 근데 자, 우리 보면 대주 양도 차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적인 연말이 좀 다가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오락가락하거든요. 네. 이게 좀 연기시키겠다. 근데
기재부에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주겠다 하니까 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뭐 매물 폭탄 얘기도 많이 나왔죠. 대주장도채액 10억에서 3억으로 되면 3억이요. 3억은 웬만한 사람은 다 3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세계에서 보면 세계 자금들이 한국 증시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돼야 되는데 우리가 제도 여건에서 보면 이런 제도 여건을 옛날 국악다리 모습에 따라서 이걸 정리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가 한국 증시 지금 자금의 국제 금융에 돈이 얼마나 쌉니까? 네. 이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좀 제도적으로 확 좀 풀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좋은 여건이 형성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매물폭과 함께 한국도 매물폭탄. 실제로 보면 외국인들 기관 투자가들 매물폭탄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대주주 양도차익의 3억으로 줄어들 걸 감안해서 이미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도 여건, 제도에서 제도를 풀어가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경기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가 올리고 여기 웰스펙트에서 주가 올리는 이런 모습이 국난극복 지원금에서 그거요. 자, 우리가 보면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과세라든가 이런 거면 그 임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비에 연결시키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그때 쓰고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대주주 양도 차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경우에 따라서는 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서 국제적으로 방역 선진국과 함께 세계 자금 흐름에서 한국 증시가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좀 제도 좀 풀어줘서 이렇게 이런 기회를 좀 활용해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 매물 폭탄의 우려의 가장 큰 건이 되는 대주 양도 차액 이렇게 3억으로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도라는 것은 우리 기회가 될 땐 좀 유연하게 풀어주고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좀 더 험하게지고 이렇게 네. 정책 제도라는 건 그렇게 풀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 주가가 주주총회 이후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2.5% 되다 보니까 네.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좋은 기획이 나오면 한 10%, 30%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증시에서 사건, 사고 등이 많이 벌어지면서 미국과 한국 쪽에서는 매물 폭탄에 대한 경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안한 증시 흐름 속에서 해외 투자자들 특히나 어떤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